안녕하세요. 조약사의 건강미책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에 왜 어린이들이 덜 걸리며 코로나19는 정말 그렇게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왜 에이즈 치료제를 쓰는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대상포진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 등이 있지요. 변종이 되어 새롭게 나온 바이러스인데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바이러스는 종을 거쳐가면서 변종이 일어납니다. 사스는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를 거쳐 변종이 일어났고,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숭이를 거쳐서 변종이 일어났습니다. 메르스는 낙타를 거쳐서 변종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박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은 박쥐는 본인의 면역력을 낮춰서 바이러스와 공생을 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박쥐의 몸속에는 무려 156종의 인수 공통 바이러스가 공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또 박쥐야 하시면서 박쥐를 너무 욕하지는 마세요. 박쥐 나름의 생존 방식을 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는 어떤 숙주를 거쳐서 변종이 일어났는지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치료제는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므로 딱 이 코로나19에 맞춤 치료제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항바이러스제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메르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 치료제 등을 써서 치료한 것을 논문으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 안에 들어오면 숙주의 세포에 부착하여 숙주 세포 내에 들어가 증식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부착을 막는 약이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또 다른 항바이러스 약은 바이러스가 증식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를 저해하여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항바이러스제가 이에 속합니다. 조금씩 바이러스마다 차이는 있지만 바이러스라는 생명체의 특징에 맞춰 약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발생 환자 중 16명이 완치가 되어 퇴원을 했는데 중증이신 분은 없었고 대부분 대증 요법만으로 완치가 가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코로나19는 전파력은 강하나 치사율은 매우 낮으며, 실제로 코로나19를 치료한 의료진에 의하면 일반 폐렴보다도 증상이 약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악구에서 폐렴으로 갑자기 사망한 30대의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일반 폐렴으로도 사망하는 사람은 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일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많은 이유가 워낙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는 각종 기저질환이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우한을 폐쇄하는 바람에 의료 현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중국에서도 10대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감염률은 2.1%밖에 되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1세 어린이가 처음으로 확진자인 엄마로부터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12살 아이가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은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이해한다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렸을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림프구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 림프구가 바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토피가 어렸을 때는 많지만 크면서 좋아지는 이유가 림프구들은 바이러스도 죽이지만 알레르기 증상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감기에 걸려도 고열이 나는 이유가 림프구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감기에 걸려도 고열이 잘 생기지 않게 되죠. 그러나 독감과 같은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고열이 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전파력은 강하지만 약한 바이러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독감 정도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독감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소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에 싸우기 위해서 림프구들이 증가가 되는데, 림프구들은 바로 암세포도 없애고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39도가 넘는 고열이 나면 우리 몸속의 잡균이 싹 죽게 되면서 몸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완쾌가 되면 면역력이 더 증진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감기에 많이 걸리는 것은 바로 면역체들이 외부 물질에 대항하기 위해 면역력을 기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자주 걸린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면역체계를 이해하셨다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셔야 코로나19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부교감 신경은 잠을 자거나 밥을 먹고 변을 배출시키고 소변을 배출시키고 독소를 배출시킬 때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치유가 되는 시간에 활성화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밥도 천천히 여유 있게 드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고 점막이 촉촉해지도록 물을 하루에 2-3리터 드셔야 합니다. 음식은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하는데, 폐렴에 걸려 어르신들이 사망에 이르는 이유는 폐 손상을 복구시켜주는 단백질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입니다. 설탕이나 탄수화물은 오히려 간을 상하게 하여 면역력을 저하시키니 과다하게 드시는 것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일도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운동도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는데, 운동이 좋다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들의 경우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도 과다하게 하면 몸에 무리가 가니 쉬엄쉬엄 하셔야 합니다. 심호흡을 깊게 자주 하시는 것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을 매일 못 보시면 교감신경 긴장의 원인이 되므로 꼭 변을 매일 보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사람 많은 곳은 피해야겠고 특히 밀폐된 곳은 피해야겠지만 학교도 가야 하고 회사도 가셔야 하니 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증가되도록 제가 말씀드린 부교감신경 활성법을 꼭 실천하세요. 코로나19에 걸리면 물론 일도 몇 주나 못 하시고 몸도 아프고 가족들도 못 보고 힘드실 수 있지만, 모든 인간사는 전화위복이라고 나쁜 일이 있으면 항상 좋은 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병에 걸려서 아프고 괴롭지만 나름대로 몸속을 청소하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니 그냥 감기 정도라 생각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잊을 뻔했네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